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1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1주차 2교시에는 좀 중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독. 네. 자, 이제 20대 대학생의 유튜브 중독 실태 조사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 조사 대상은 전국의 20대 대학생 171명, 남성 82명, 여성 89명, 이렇게, 이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대 대학생에. 시청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거의 모든 학생이 나는 유튜브 시청한 경험이 있다. 장소를 물어보니까 집에서 81%, 시간은 취침 전이 65%로 가장 많았고, 평소에 자주 이용한다는 78.4%. 아마 이 논문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평소에 자주 이용한다. 어, 78.4%고 시청하는 느낌은 재미가 있다. 60.2%. 전에 이제 유튜브 중독 있기 전에 페이스 중독 있었는데, 페이스 중독보다 유튜브 중독이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독이란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독이란 뭐냐? 중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죠.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반복해서 지속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 임의로 선택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반복해서 지속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뒤에 결과가 안 좋아. 그걸 다 알지만 반복해서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선택한 행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 중독이다. 내가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뭐 비만이랄지 뭐 또는 내 건강에 안 좋을 거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일어나. 그렇게 행동을 해. 근데 그런 행동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술을 먹으면 내 건강을 해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 또 어떤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걸 나도 알아. 그런데 또 술을 먹어. 근데 그런 일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 누가 술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해.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중독이라는 거죠. 네, 중독. 네. 자, 미디어 중독의 의학적 정의. 미디어 중독. 중독은 장애로서 충동 조절 장애와 물질 사용 장애라는 범주의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독의 어원, 어딕션 중독인데, 어디언스, 라틴 어디언스로 동의하는 것, 굴복하는 것, 양도하는 것,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원래 처음에 중독이란 단어를 처음 했을 때는 어디서 썼습니까? 약물 중독에서 썼었죠? 약물 중독.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범위가 자꾸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약물 중독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사회학자들이 약물 복용과는 무관한 많은 행동들을 잠재적 중독으로 간주했고 이제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중독, 의학적으로 그 약물 중독이 아니라 그 도박 중독, 과식, 성, 그리고 운동 중독, 컴퓨터 게임, 과다한 TV 시청. 우리 유튜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과다한 TV 시청에 들어가는 거죠.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TV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다 중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독약에 의해서 신체 증상인 중독, 네. 또 약물 남용에 의한 의존적 중독,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약에 의한 나는 이제, 전혀, 그 약물을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 이제 강제로 당한 거죠.
그럴 때는 독약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인 거고, 납 중독이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약물 남용. 이게 이제 좀 알코올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마약이랄지 알코올, 그런 남용하는 거. 내가 거기서 의존하게 돼 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게 있었고, 우리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서비스에 의한 중독이에요. 뒤에서 또 논문을 살펴보겠지만, 서비스에 의한 중독, 서비스에 의한 의존성 중독은 이제 어, 지금은 아마 이게 의학적으로 딱 이제 하면 중독이라고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네, 질환이냐 아니냐. 서비스에 의한 의존성 중독은 논란이 있어 이를 공식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정신장애 진단은 충동 조절 장애 하위 항목으로 병적 도박이 정의되어 있어 향후 통신과 인터넷으로 비롯된 게임, 미디어 등의 사이버 중독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23년 제가 이제 이게 여름 정도에 제가 이걸 했던 건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향후에 곧 이걸 질환으로 이렇게 아마 될 것이다. 최근에 확인은 못 해봤는데, 네. 하여튼 서비스에 의한 의존성 중독 이것도 이제 거의 준질환이다. 질환으로 보는 거죠. 서비스에 의한 의존성 중독. 인터넷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문제는 중독과 강제적인 사용. 음. 중독은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없어 만족을 위해 상호작용을 늘려야 하는 사용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관계 또는 삶의 다른 측면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할 때 발생하게 된다. 그렇죠? 음. 중독과 강제적인 사용이다.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만족을 위해서 자꾸 늘려야 돼요. 상호작용을 늘려야 되고, 사용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관계 또는 삶의 다른 측면에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할 때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 플랫폼 OTT 영상을 봐서 시험을 망쳤다.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어. 그건 완전 질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독, 시험이라는 것은 훨씬 우리가 플랫폼에서 영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의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건 중독이라고 보진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5시에 내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근데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또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싫은 친구가 아니야. 좋아하는 친구인데, 좋은 친구인데, 편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시험 공부만큼. 근데 결국 내가 플랫폼 사용을 늘리다가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해. 그래서 이제 평범한 일상들을 그것 때문에 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는 이제 시험 공부하고는 다르게 엄청 중요한 일상, 중요한 거, 예를 들어 면접이랄지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빼먹는 이런 것들이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원본 정보 비디오와 관련이 없더라도 흥미로워 보이는 관련 비디오를 계속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 강제 사용 증상인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뉴스에서 손흥민이 어제 경기에서 뭐 해트트릭을 했다. 나는 이제 지금 그것만 궁금한 거죠. 그것만. 나는 손흥민의 영상 나 다 봤어. 근데 더 이상 궁금하지 않고 어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다고 하는데 난 그걸 못 봤어. 난 그것만 볼 거야.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세 골 영상 다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죠?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갑자기 뭐 손흥민의 그 전의 골을 보여준다거나 갑자기 그 이강인 골을 보여주고 갑자기 프리미어 리그를 보게 되고 갑자기 예전 월드컵 경기를 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원본 정보 비디오와 관련이 없더라도 흥미로워 보이는 관련 비디오를 계속해서 선택해서 보는 거.
이런 게 바로 강제적인 사용이라는 거예요. 강제 사용. 이런 게 강제 사용. 이제 정보기술과 유튜브 비디오는 학습 자료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테크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있었던 어떤 텔레비전의 부정적 영향, 중독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죠.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정보기술, IT와 결합해서 학습 자료.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고 텔레비전을 긍정적으로 계속 말했던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어떤 중요한 정보를 준다. 중요한 정보를 준다. 중요한 너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준다. 이런 계속 얘기를 했죠. 그리고 새로운 뉴스를 전달해 준다. 이런 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책들이 있죠. 아이에게 핸드폰을 주면 망친다. 유튜브를 주면 망친다. 근데 텔레비전이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아이를 망치고 싶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버려라. 뭐 텔레비전을 꺼라. 이런 게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아까 말한 것처럼 뉴스만 보려고 한다면 뉴스만 보고 끝나야 되는데 뉴스를 보고 그냥 계속 이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네. 제가 또 예전에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보급과 그 농촌 공동체의 파괴 와 관련성을 담은 제가 논문을 또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논문도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 제가 잠깐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우리나라 농촌에 이제 텔레비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대략 한 75, 6년부터 85, 80, 그 5, 6년 사이에 이제 거의 보급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70년, 75년 이전에는 이제 거의 없었죠. 뭐 78년, 79년, 80년 이때 이제 81년, 82년, 80년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보급이 되었는데 텔레비전이 처음에 보급되면서 텔레비전 앞에 앉힌 사람은 텔레비전 앞에 이제 앉힌 사람은 이제 여성이었죠, 여성. 그래서 텔레비전이 있기 전과 텔레비전이 생긴 후에 우리 농촌에서 가장 큰 그 삶의 그 차이점은 텔레비전이 있기 전에는 그 농촌 사람들이 저녁밥을 먹고 나서 이웃과 교류를 많이 했어요. 이웃 옆집 가서 뭐 심심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얘기라도 잠깐 할까? 근데 얘기할 때 그냥 가서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부침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옆집 가서 먹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그 집 사람이 또 미안하니까 또 간단하게 부침개를 만들어서 또 가서 이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먹고 이제 남자들은 좀 덜하긴 했지만 또 여자들이 그렇게 부침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교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텔레비전이 딱 생기고 나서 이제 저녁 노동을 하고 와서 저녁밥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 앉아 있는데 여자분 그 아주머니들이 밥을 먹고 밥을 다 먹었으면 상을 치워야 돼 상을 안 치우고 상을 옆에다 놓고 텔레비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상을 안 치웠다는 걸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텔레비전에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 연속 드라마에. 그러면서 옆집과의 교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게 70년대 말, 우리 농촌에 일어났던 실제 일이죠.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이제 텔레비전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텔레비전이 어떤 집, 한 집에만 있으면 그 집 가서 보면서 그런 텔레비전이 이제 또 대화를 한 매개체가 됐는데, 집집마다 있으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다 일어나잖아요, 가정에. 텔레비전이 거실에 하나 있을 때는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텔레비전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다 유튜브가 또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핸드폰으로 OTT를 다 즐길 수 있으니까 각자 다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 가족끼리 대화가 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오히려 텔레비전이 한 대 있을 때는 그거 가지고 핸드폰이 없고 한 대 있을 때는 그거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좀 반복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실제 논문들도 많이 써요. 네. 자, 하여튼 여기서 그래서 이런 거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테크노 스트레스. 테크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독이다 이거죠. 중독. 자, IT와 관련된 중독은 몰입, 통제력 상실, 주의의 피해, 지속적 이용 이런 네 가지 행동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몰입, 통제력 상실, 주의의 피해를 준다. 지속적 이용. 네. 자, 미디어 중독의 영향 부분, 사회성 결핍되고 내성과 금단 현상, 일상생활의 장애, 심리적 장애, 신체적 장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의 다양한 미디어 중독의 어떤 정의, 미디어 이용자가 생산적인 활동을 포기하게 돼버려요. 생산적인 활동을 포기하게 된다. 뭐 어떤 정말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그것만 생산 활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결국 못 만난다라는 거죠. 네. 생산적 활동을 포기하게 된 상태로서 특정 미디어에 대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나아가 그 반복적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네. 미디어를 이용해 뚜렷한 목적이 없이 과도하게 사용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도하게 사용하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보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통제력으로 조절하지 못하여 현실 생활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의존적이고 강박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자유롭지 못해요. 네. 네. 정보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휴대폰을 지속적 사용으로 인하여 휴대폰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용자의 생활 양식과 기능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매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회 병리 현상으로서 미디어 이용이 습관적으로 굳어지면서 사용량을 점점 더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유튜브 중독이란 중독의 정의와 IT 관련 중독 특징을 연관지어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미디어 중독이 있었죠. 이런 것들과 이제 유튜브 중독을 이제 중독의 정의하고 IT 관련 중독의 특징을 연관지어서 유튜브 중독을 정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사용에 몰입하여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중독의 정의, IT 관련 중독의 정의 이런 걸 다 연결해서 유튜브 중독을 정의 내리면 유튜브 사용에 몰입하여 유튜브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유튜브 사용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주며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현상, 이렇게 유튜브 중독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중독이란 무엇이냐? 유튜브 사용에 몰입하여 유튜브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유튜브 사용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주며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현상이다. 네. 유튜브 중독. 전에 제가 그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학생이 저도 당시에는 몰랐어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 처음 거의 강의 나왔던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학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결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뭐냐. 그래서 저기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운데 아니,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조금 어려운데,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뭐 해서 잘렸는데, 뭐, 그래서 좀 아르바이트 구하고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르바이트 것 때문에 학교 잘 안 나오고, 또 꼭 굳이 아르바이트가 없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자기가 우울하니까 학교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다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게임을 하다가 잘렸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그 믿을 수가 없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어떤 그 식당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게임을 설거지 담당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설거지 담당이었는데 얘가 게임을 하다가 이제 손님들도 와서 이제 먹고 설거지감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설거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사장님이 그걸 들어와서 발견하고 어? 그만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건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학생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 학생이 그게 맞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아, 그 학생이 그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식기가 들어오는데 이것만 하고 해야겠다. 이것만 하고 해야겠다. 이것만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 도를 넘쳐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그 후로 그 학생을 만나서 뭐 중독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본 건 아닌데 그게 아마 그 학생이 그렇게 중독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중독이 이미 빠진 상태가 아니었나. 제가 이제 그런 게 나중에 좀 들더라고요. 자, 현대에는 영상 매체와 관련된 영역에까지 중독의 의미가 확정되었다. 영상 매체를 계속해서 보는 것도 우리가 중독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TV, 인터넷, 게임, 컴퓨터 게임 등의 기술 중독, technological addiction, 기술 중독이 생겨난다. 중독은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중독을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야의 관점에서 관찰해오고 있는데, 중독이란 용어는 의존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쓰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은 뭐 약물 중독, 난 남에 중독됐어. 또는 뭐 저기 뭐야, 알코올 중독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신의학과 심리학 부분에서는 이 어딕션이라는 것이 디펜던스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네. 자, 미디어 중독의 진단 준거. 여러분, 미디어 중독의 진단 준거로서 여기 이제 해당되는 중독입니다. 의존이 있고 내성이 있고 초조 불안이 있고 금단이 있습니다. 의존.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초조하고 답답함을 느낌.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저도 좀 약간 있죠. 습관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근데 저는 우울, 초조, 답답함은 없고 좀 외롭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자, 내성. 더 많은 미디어를 사용해야 만족을 느낀다. 이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해요. 초조 불안, 미디어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면 초조 불안이 야기되는 거. 이것도 저는 아니고, 감소하면 초조하거나 불안이 온다. 이런 건 아니고, 금단, 미디어 기기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을 가지게 된다. 인터넷을 보고 있지 않으면 중요한 영상이나 소식이 와 있을 것 같다. 전 이거 초창기에 좀 그랬어요. 금단. 근데 제가 이거 깨우쳤거든요. 금단, 미디어 기기에 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있지 않으면 중요한 영상이나 소식이 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깨우쳤냐면, 제가 이제 초창기에, 어, 제가 이제 제 사무실로 가는데, 제 사무실이 이제 지금도 사무실 하고 있지만 1인 사무실이에요. 1인 사무실. 저 혼자만 쓰고 있는 사무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통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핸드폰을 습관적으로 막 무제한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집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다 핸드폰을 놓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죠. 일을 하고 일을 할 때 막 중요한 소식이 핸드폰에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밥을 먹으러 딱 집에 갔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봤는데 중요한 소식이 안 와 있어. 없어. 그래서 뭐 이날 하루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며칠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해봤는데 안 와. 그리고 뭐 갔을 때 이렇게 부재중 전화 통화가 와 있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 부재중 전화를 못 받았다. 봐. 이렇게 중요한 전화를 못 받았네라고 나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은 아니야 뭐 해결됐어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게 그때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수차례 반복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또 가지고 가지 않거나 이렇게 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깨우쳤죠. 절대 이게 뭐 핸드폰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뭐 하루나 이틀이든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영상이나 소식이 와 있을 것 같다. 그러지 않고 뭐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 그래서 이제 금단 증상은 저는 이제 완전히 깨우쳤고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뭐 우울초조 답답함은 아니지만 좀 외로움 같은 거 좀 느끼는 거가 뭐 그런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존이네, 의존. 의존이죠. 저는 미디어 중독에 의존. 제가 볼 때는 의존이 있어요. 상당히 높아요. 낮지 않아요. 한 80% 의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다른 거에 의존돼 있으면 괜찮아요. 다른 거에 의존돼 있으면. 근데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 가장 편한 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성이나 초조불안 이런 거는 없었고 금단은 제가 초창기에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이제 깨우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과제를 할 때 핸드폰을 제가 이제 가지고 가게 되면은 과제를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아예 핸드폰을 놓고 가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거기서 막 핸드폰이 없어서 내성을 불안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처음에 금단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유튜브, 이 또 미디어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그 중독의 어떤 요소를 계속 주는 거죠. 네. 여기 지금 미디어 중독 증상, 네 가지 보편적인 특징. 대상에 상관없이 특정 물질이나 활동에 몰입하는 거. 그게 뭐든 상관없이 특정 물질이나 활동에 이제 몰입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통제력, 몰입했는데 거기에 통제력 상실해버려요. 그게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미디어 영상일 수도 있는 거고, 자신에게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부정적인 결과에서도 지속해서 이용한다. 그래서 했던 거죠. 미디어 중독에 대한 우려, 미디어의 등장이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을 능가하는 강력한 중독을 우려하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이 상당한 중독이었는데, 이런 이제 미디어, 유튜브랄지 미디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디어 기기, 모바일 기기, 핸드폰, 스마트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강력한 중독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다음 더 읽어보겠습니다. TV와 신문을 멀리하는 청소년기를 보낸 젊은 층들이 미디어 중독이 심하다. 쉽게 말해서 핸드폰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기기가 결합하여 시공의 제약이 없어졌어요.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을 하려면 예전에는 말하자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야 돼.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스마트 기기는 침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침대에서죠. 침대에서. 그래서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 늘리기 등에 더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즐거움에 빠져들어 접속 중단이 그 사회와 단절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제 SNS를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저한테 중독은 이제 유튜브 중독밖에 없죠. 어, 전에는 텔레비전 중독이었고, 그러긴 했는데, 음. 근데 뭐 SNS 같은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 SNS를 안 하면은 접속 중단이 사회와 단절로 인식돼 버린다는 거죠. 사회와 단절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자, 미국 컬럼비아 대학 약물 중독 남역 센터는 미디어 중독 증세가 흡연 가능성의 5배, 또 음주와 마약 경험 가능성의 2배보다 더 세다. 사회적 단절에 대한 불안이 심리적 혼란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건전성을 해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이거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중장년층의 외로움이 유튜브 이용 동기와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독 문제를 하면서 또좀 논문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의 유튜브 중독에 대한 논문이 또 있고, 20대, 또 20대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중독에 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했는데, 중학교 남학생, 네. 대학생이 아니라 중학교 남학생. 우리 대학생 맨 앞에서 살펴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는 살짝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의 외로움이 유튜브 이용 동기와 이용 동기와 중독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아, 이게 읽으면서도 저에 해당되나 좀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외로움 경험이, 네, 외로움 경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볼게요. 아, 여기 이제 보면은 중장년층 50세에서 79세 남녀 2,233명 선조사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이 나이대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논문, 아, 나도 좀 데려가나? 나는 그래도 아까 제가 이제 거기서, 나는 왜 저도 그런 거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아, 나왜 유튜브 중독됐지? 아, 이렇게 나는 외로움을 못 견디려는데, 여기서 이제 외로움 경험이 이렇게 또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중장년층의 외로움 경험이 미디어의 이용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이용 동기가 몰입과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결론을 분석하였다. 좀 어려운 말이 있죠. 근데 쉽게 그냥 어, 중장년층의 외로움 경험이 미디어의 이용 동기. 외로우니까 나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그 동기가 되느냐. 그 외로움이 그 영향을 파악하고 그 이용 동기가 또 몰입과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개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매개 변인으로 또 작용을 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래서 이제 중장년층의 범위를 50세에서 79세 남녀로 특정하고 외로움의 네 가지 관점, 정신역동학, 실존주의, 인주주의, 상호작용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중장년층의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여 중장년층의 유튜브 이용 동기를 정보 탐색, 인지된 즐거움, 사회자본과 자아 실현, 추가 네 가지를 추출하였다. 그래서 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70대인데 유튜브를 보진 않죠? 왜? 음, 사용을 잘 못하시니까요. 그렇죠. 핸드폰 사용을 잘 못하시니까. 근데 뭐 70대는 아니지만 제가 60대 분 중에서 그 음, 이런 뭐 편집도 되게 잘하시고 이 핸드폰 기기를 아주 잘 다루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자기 그런 동기, 친구들 모임에서 자기가 인기 최고래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그분은 자기 손자들 영상 찍어가지고 그 편집을 할 줄 알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60대인데도. 근데 그 친구분들은 그런 걸 전혀 할 줄 모르니까 와서 부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애기 손주 이렇게 찍은 건데 네가 좀 이렇게 저 영상 편집 좀 해줘라. 근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좀 지나니까 유튜브를 엄청 보고 계시는 거야. 처음에는 안 봤는데 나중에 또 심심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한번 보다가 또 유튜브 엄청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우리 나이 드신 특히 남성분들도 어떤 유튜브 많이 빠졌어요. 정치 유튜브 빠졌잖아요. 정치 유튜브. 그래서 알고리즘 타고 계속 똑같은 내용만 계속 비슷한 내용 계속 보시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그 모임에 어떤 모임에 나가서 또 오프라인 활동도 하면 덜 외롭고 덜 심심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법을 모르시니까 중독이 안 되는데, 어, 근데 또 사용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는 결국 이게 또 유튜브 중독으로 가더라.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자, 실증을 위해 중장년층 유튜브 이용자 233명을 설문조사했다. 결과 중장년층의 인지된 외로움이 나는 외롭다라고 스스로 인지한다는 거죠. 유튜브 이용 동기에 유의미한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유튜브 이용 동기는 적극적 이용 의도에 또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튜브 이용 동기는 몰입과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은 또 몰입과 중독까지 간다는 거죠. 본 연구의 의의는 중장년의 현실적 대인관계 감소를 포함한 삶의 질 변화와 경험이 실종적 창조적 동인으로 기능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결론은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의 기대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의존이 과도한 경우에 미디어 중독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보였다. 이는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외로움, 또 특히 중장년층의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어떤 그 정책을 펴는 사람들에게 이 논문이 이러한 연구가 좀 어떤 시사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초록을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그 논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